자 얘들아 앞에 보자. 그래서 자유롭게 골라야 돼.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해봤어요.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지 뭐. 볼게요. 보세요. 잘 피가. 거기 앉으려고? 이거 앉아. 어딜 또 가? 그걸 또 가네. 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확률 배울 거예요. 확률 배웁니다. 벌써 4단원이네요. 자 4단원이면 이제 몇 단원 남았어요? 몇 단원 남았지? 한 지금 4단원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3단원이 진행이 됐고 안 된다. 자 3단원이 진행이 됐고 이제 5단원 남았어요. 자 이 확률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고 이 확률이라는 단원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이쪽 파트에. 그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5단원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을 학교 시험이 4월 말이면 조건부 확률이 안 들어가고요. 학교 시험이 5월 달로 넘어가. 근데 또 뭐 5월 어린이날 뭐 이런 겹치고 해서 5월 한 둘째 주까지 넘어가. 그럼 조건부 확률 시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시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4월은 거의 안 들어가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 빨리 보기 때문에. 맞아요. 어린이날이고 석탄일이고 영향을 안 받아. 4월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안 들어가. 이 4단원을 배운 4월은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무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맨날 5월 첫 주야. 풍무는 항상 그래요. 5월 첫 번째 주가 아니고요. 5월 첫 주가 아니고 첫 번째 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5월이 이렇게 있어. 이게 첫 주, 이게 첫 번째 주예요. 풍무는 항상 이때 봐. 그러다 보니까 뭐에 영향을 받아? 어린이날에 끼어 있어.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어디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석탄이 막 사이 끼고 막 그러면 가끔씩 그래가지고 그 5월 이때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그럼 조건부가 들어가요. 그리고 외고는 항상 5월 달이야. 그렇지 아시죠? 5월 그런데 한 어린이날 전후야. 너희도. 근데 너희는 가급적이면 조건부는 웬만하면 들어가. 웬만하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보세요. 확률. 오늘 되게 쉬운 얘기예요. 되게 쉬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듣는데 용어가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용어가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 용어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확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라고 불러요. 이게 뭐의 합자죠? 퍼센트? 아니요. 퍼펙트. 파스칼? 아니요. 파시빌리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무슨 T야? T? 파티. T로 시작해. 야 지금 서진이가 웃고 있잖아. 얘네들은 뭘까? 얘 고3이 맞을까? 파티 된다. 자 또. 맞아. 일반 거의 자존심이잖아. 서진 알지? 조용히. 너가 좋아하는 거 같아. 조용하고. 자 원이야. 확률 영어로 뭐야? 파스빌리티? 파티클. 파티클? 뭐야 또? 영어로 확률. 프로. 오 비슷한데? 프로로 시작해. 프로. 프로? 야 내가 하나 선생님. 프로탄텐. 프로탄텐티스. 선생님 프로벌리티라는데요. 오케이 뭐야? 프로버빌리티. 그렇죠. 발음을 다 먹어야 돼. 프로버빌리티. 내가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읽어주진 않을 거야. 뭐 지금 한이가 얘기했으니까 그 단어예요. 프로버빌리티. 철자를 알고 싶으시면 어딘가에 나올 거야. 책에. 가능성 아니야 가능성? 그러니까 프로버빌리티인데 이게 어딘가에 나와. 역시 그렇군요. 역시 몇 쪽이 나오냐? 제일 맛있지. 안 나오나? 나오니? 선생님 그다 이거 바이블 129페이지에 나와요. 129페이지 나온대요. 영어 철자를 알고 싶으시면 바이블 129페이지에 있어요. 그 몇째 줄이냐? 여섯 번째 줄에 있어요. 프로버빌리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 생각나는데 걔한테 야 이거 어디 나와? 그랬더니 몇 페이지 몇째 줄이 나와. 영어 이 단어 어디서 나와? 그랬더니 몇 페이지 몇 단어 몇 페이지 몇째 줄이 나와. 해석 뜻은 뭐 동사로는 뭐고 형용사로는 뭐고 명사로는 뭐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 멋있다. 이거 하나 배워주고. 괴물이야. 사람. 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6년 동안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었어. 엄청난 아이죠. 그래서 걔는 영어를 틀리지 않아. 좀 무섭다.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근데 저거 아이가 붙어있는 것도 용어다. 자, 태양이 세게 어쨌든 확률이에요. 자, 확률을 표현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대문자가 들어와요. 대문자. 일반적으로 뭐 나중에는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문자가 들어오는데 A. 저 대문자가 뭘 뜻하냐면 집합을 뜻해요. 이 안에 들어오는 녀석이 대문자가 들어와요. 뭐 A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녀석의 의미가 집합을 뜻하고 또는 사건을 뜻해요. 이제 요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자, 그 전에 이제 단어들이에요.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다 알아야 돼요. 나중에 물어볼 거야. 첫 번째 용어 시행. 신. 그냥 시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봐. 뭐야? 뭔가 한다는 거죠. 네. 행위예요, 행위.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실험이나 관찰이거든요. 실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관찰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현상 이런 것들은 아니면 어떤 뭔가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제비를 뽑거나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보통 실험에 속하겠죠. 실험이나 관찰인데 요게 전제 조건이 깔려요.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연히 발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면 안 돼요. 그렇죠? 주사위 던졌어. 다시 던질 수 있죠. 계속 던질 수 있죠. 동전 계속 던질 수 있어. 제비 뽑고 집어넣다 뽑고 집어넣다 뽑고 집어넣다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일회성이면 안 돼요. 그거는 확률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일회성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이 확률이라는 거, 정확하게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 시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실험이나 관찰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연히. 다른 말로는 이무추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우연히가 무슨 말이죠? 랜덤. 그쵸? 완전 운빨이에요, 운빨. 자, 생각해보세요. 주사위 던져요. 실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운빨이에요, 운빨. 자, 도박 있죠, 도박. 카지노. 너희는 안 가봤겠지만. 카지노를 가면 도박을 하죠? 네. 사람들이 왜 도박에 흥분할까? 재밌었어. 재밌기도 하고, 또 딸 수 있어요.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그 도파민. 오, 그 도파민. 근데 그게 왜 발생할까? 우리 사람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도파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발생할까? 예측이 안 되는. 불가능할 때. 근데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발생해. 그럼 도파민 발생하지 않겠죠? 몰라. 이렇게 될지 몰라. 딸지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때 달라. 나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어. 말 그대로 랜덤이야. 그래서 도파민이 발생하거든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런 경우예요. 내가 뭔가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난 던지고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확률이라는 녀석은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야 돼. 실력에 의해서 확률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스킬이나 기술에 의해서 확률의 변화가 생기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시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연히 발생해야 돼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우연히 발생하는 실험이나 관찰, 이것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우연히 발생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시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할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주사위를 던졌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죠? 1부터 2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번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이라는 주사위의 눈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죠. 이들을 하나 이런 경우의 수들을
원소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1, 2, 3, 4, 5, 6을 전부 다 우리는 원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든 원소들이죠. 이 모든 원소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을 거야. 모든 원소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묶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불렀어요? 전체 집합 U라고 불렀어요. 지금부터는 얘를 U라고 표시하지 않고 S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저거는 용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뭐 저걸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제부터는 따라야 돼. 그래서 아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시 어떤 시행을 했어요.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그리고 랜덤이죠.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의 원소로 가지는 모든 원소로 이들을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S라고 표시를 하면서 이것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무엇하고 동일하다? 전체 집합과 의미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1, 2, 3, 4, 5, 6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 표본 공간 S는 원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 6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6개의 원소들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부분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4, 3, 4, 5, 6, 1, 2, 4, 5,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분집합이라고 지금 불러서 알고 있죠. 네. 이제부터 얘네들을 사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좀 달라요.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어떤 시행을 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가장 익숙한 게 주사위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시행의 결과물들, 실험이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그 전체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 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표본 공간에 이 원소들로 이루어지는 부분 집합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것들 총 몇 개가 존재하죠? 2의 6제곱. 그렇죠. 2의 6제곱. 32개의 부분 집합을 가지게 돼요. 64 아니에요? 근데 공집합을 하나 빼야 되는 거 근데 공집합은 뺐어요. 요수증 많이죠. 맞는 거 아니야? 그거 그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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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 빼면 1 뺐으니까 몇 개? 63. 63개? 그래요? 64개. 왜 아니야? 공집합은 나올 수가 없는 왜 거 안 아니야? 돼? 그럼 안 던지는 공집합은 부분 집합이 아니야? 근데 그 주사위 던진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바라보면 오. 그럼 0일 텐데 0 아닌가?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어. 부분 집합을 할 때는 자, 집합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64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아직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집합 하나하나들을 지금부터는 부분 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와 4의 눈이 나오는 사건, 4와 5와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1과 2와 4와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처럼 부를 거야. 뭐라고?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되셨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의문이 생겼으니까 바로 그거부터 해결해 줄게요. 그래야 답답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26개인데 아니 64개인데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녀석 있잖아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 있죠? 얘는 그러면 사건이 아니겠네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사건 같은데. 얘도 사건이에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잖아요. 공사사건. 네,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이해됐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건인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주사를 던지는 행동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한 가지를 치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건은. 자, 다시. 그래서 표본 공간에서 저들의 원소들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이게 하나의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사건을 공집합에서 공자를 따와서 공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여기까지는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게요.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 확률이라는 녀석은 전체를 특정한 이거 뭐죠? 원소의 개수요. 그렇죠. 표본 공간 전체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특정한 사건 이 녀석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내가 A라는 집합을 사건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1, 3, 4 이렇게 정의를 했어. A라는 부분집합을. 그러면 저 A라는 부분집합 한마디로 A라는 사건은 1과 3과 4라는 원소를 가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무슨 말이죠?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 공간 전체의 원소의 개수로 뭐 한 거예요? 나눈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 확률을 배워서 알고 있다. 범위? 확률은 어떻게 구했죠? 전체분의 특정.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맞죠? 그럼 얘 생각해봐. 여기서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결국은 전체 사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 전체의 경우의 수인 거고 특정한 사건, 우리는 부분집합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가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원소의 개수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부분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그 부분집합,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사건의 경우의 수. 이해하셨나요? 다시 볼게요. 자, 우리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레때레. 이 녀석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뭘 가지고 있죠?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원소를 경우의 수라고 부를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우리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몰라. 선생님들 그렇게 해야지. 그쵸? 제일 편하신 거지. 몰라. 선생님들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대. 왜 나도 몰라. 왜 나도 물어봤거든. 사람들한테 좀 하시는 분들한테 원장님들이랑 전체 집합 왜 굳이 표본공간을 바꿔놨어요? 아 그게 있지 말이지. 몰라도 돼. 그리고 아니면 뭐라 하던데 별 의미는 없어. 막 이런 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교육과정에 그렇게 시켜놓은 걸 어떡하겠어요. 자, 전체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부를 거예요. 되셨나요? 요건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확률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죠? 되셨나요? 자, 용어 설명 이제 좀 더 들어갈게요. 자, 표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 집합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중에서는 공집합이 있었거든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하기로 했죠? 공사건. 공사건. 부분집합 중에 그런 녀석이 있어요. 우리 진 부분집합 들어보셨죠? 다
그 가지고 있는 애들. 뭘 뺀 거야?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만 뺀 거죠. 그럼 전체 집합에 자기 자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표본 공간이. 한마디로 전체를 나타내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것도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전사건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흔히 이거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전 사건이 전체 집합이거든요.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선생님 그러면 표본 공간과 전 사건은 똑같은 말인가요? 뭐야?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야. 근데 표본 공간은 지금 전체 집합을 해놓게 했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좀 애매해. 이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다 뽑은 느낌? 그죠? 모든 원소를 가지는 부분 집합인데 의미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꼭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설명이 참 모호해서 표본 공간 이렇게 있어요. 전 사건은 이렇게 있는데 요 밖에 공집합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얘기야.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적으로는 달라요. 전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모든 원소를 가지는 부분 집합이긴 한데 표본 공간은 사건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전 사건은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표본 공간은 우리가 이제 사건의 원소의 개수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사건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 사건을 쓰고 사건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될 때는 표본 공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명확한 건 없어요. 근데 사건이라는 용어로 들어가서 뭔가를 표현할 때는 전사건을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공간 전체를 얘기를 할 때는 시행의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표본 공간을 쓴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이게 여러분들을 태클 걸 일이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뭐 표본 공간하고 전사건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되셨죠?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모호해.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거야. 확률을 구할 건데 예를 들어 저는 확률을 구할 거야. 근데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또 2의 배수이고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한번 해보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이거죠? 네.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36. 그렇죠? 전체 사건은 뭐죠? 2, 3, 4, 6. 아, 전체 사건. 전체. 이건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물이잖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뭐가 나오죠? 1, 2, 3, 4, 5, 6이라는 눈이 나와요. 이게 전체, 표본 공간 전체, 그리고 전 사건인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2, 4, 6,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3, 6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원소의 개수와 이들의 원소의 개수를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의 원소의 개수인데, 자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는 얘는 6이에요. 얘는 3이죠. 얘는 2예요. 이걸 그냥 더하면 돼야 하고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왜냐면 6이라는 교집합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죠? 1을 빼주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걸 배웠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보죠? A에서 A 더하고 B 더하고 교집합 빼기.
이렇게 있어요. 네. 선생님 그게 무슨 짓이에요? 자, 전체에서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는데 교집합으로 그게 등호라고 할까? 자, 이런 녀석이 있는데 자, A라는 녀석과 B. B라는 녀석을 더하면 가운데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하자? 한번 제거하자. 왜냐면 한 번, 두 번, 한 번 더해져 있으니까 얘를 한 번 제거해서 한 번으로 바꿔주자. 그래야 이들의 전체를 구할 수 있겠다. 이 개념인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행동이 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얘를 NS분의 얘를 A라는 사건, 얘를 B라는 사건으로 표현하자면 N, A, 합 B로 표현해도 되지 않겠나. 그쵸? 왜냐면 지금 얘가 NA고 얘가 NB고 얘가 NA 교니까 교집합이 아니라 교집합. 합집합.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쪽도 한번 볼까요? 2의 배수이고 4의 배수일 확률이래요. 자 2의 배수는 아까 했던 것처럼 2, 4, 6이고요. 4의 배수는 얘는 4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전체 이거분에 A와 교비. B의 교집합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죠? 그냥 구하면 돼요. 자, 공통 부분이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몇 분의 6분의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사건을 가지고 또는이나 그리고라는 표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또는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합집합을 사용을 했고요. 얘를 쓰기 위해서 교집합을 사용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확률에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용어가 나와요. 합집합이 있을 거고 교집합이 있을 거잖아요. 합집합이 있을 거고 교집합이 있을 거야. 합집합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순해요. 합사건이야. 합사건이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사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지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집합이라는 단어를 사건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사건? 교사건. 교사건. 그치? 나도 교사건인 줄 알았었죠. 어렸을 때 처음 배웠을 때. 중사건? 교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나오는데 얘는 곱사건이라고. 곱해서 그치 해집하면 곱하지 않을까?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우리 나중에 확률 곱할 때 확률 계산할 때 그거 떠올려봐. 합법 우리 이거 실제로 계산할 때 지금 제가 뭘 쓰고 있냐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학교시로 돌아가 보면 2의 배수인 확률이 몇 분의 몇? 4의 배수인 확률이 몇 분의 몇? 자 이렇게 써요. 그렇죠? 2분의 1과 6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2분의 1과 맞죠? 2분의 1과 6분의 1. 그렇죠? 자 근데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확률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확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곱으로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봐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 확률은 하나밖에 없죠. 이 실제로 6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아직. 왜냐면 이게 독립종속까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게요. 나중에 곱사건이 왜 그런지는 배우게 되는데 그거 하려면 지금 독립종속이 갑자기 뚝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일러. 아직은 일러요. 자 그리고 차집합 있죠? 차집합 알고 계시죠? 네. 차집합은 차사건이라고는 안 해요. 말사건. 차집합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차집합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써요. 차집합이 그 순 A 뭐 그런 거였나? 맞아요. 빼고 하는 건데 차사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가끔 차사건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어느 책에서도 이걸 차사건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대요. 안타깝게. 슬퍼요. 어쨌든 자 애기 이제 얘기 좀 해볼게요. 애교 비유. 애교 자, 피할 지금 이렇게 합사건과 곱사건까지 나왔는데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원래 집합에서는 차집합이 있었고 여집합. 여집합이 있었고 또 뭐였지? 서로소가 있어요. 아 맞네.
그렇죠. 이게 3개 남았거든요 지금. 우리 집합에서 용어들이에요.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수하체를 다시 떠들써 보시던지. 자, 차집합, 여집합, 서로소인데 이거는 언급을 안 해요. 차집합 하나. 네. 자, 여집합은 여사건? 앞으로 여사건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여집합은 그리고 서로소가 있을 건데 서로 여집합은 여사건이에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우의 수 할 때 맨날 여사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서로소는 한집합에 들어갔잖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자, 요 내용이야. 봐봐. 우리가 집합할 때는 이렇게 놓고 요 바깥 부분을 A 여집합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표기상으로는. 그런데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A의 여사건이라고 읽을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로소가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 서로소가 뭐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이렇게 따져. 그렇죠? 뭐 여기서는 이제 S로 표현을 하겠죠. 뭐 기울 쪽은 뭐 똑같겠죠. 자, 둘의 뭐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쪽에서는 둘의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너희 문제 풀 때 있잖아요. 교집합, 합집합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편하게 가세요. 괜히. 근데 그래도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으려면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거든요. 이런 녀석들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곱사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서로 연결 부분 없죠. 네. 우리 배반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봐. 배반이 뭐야? 아예 갈라서는 없어. 그래서 대신 배반.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난 이 장명 센스는 모르겠어. 근데 서로소라고 서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꾼 것 같긴 한데